제1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뭐 의총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다고 그래요. 기자들 취재한 내용을 좀 들어보면. 김성태. 현재의 제1야당? 예, 현재의 제1야당 말고? 예, 현재의 제1야당. 이 당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1야당 교체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혁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앙당 해체 선언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대 위에 나부터 눕겠다. 그리고, 보수를 보수할 40, 50대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혁신안. 그리고 뭐 지금 뭐 초선 의원 가운데 몇 명은 불출마 선언도 하고,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당을 떠나겠다. 이런 선언도 하고.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라도 해야 되는, 예. 그런데 그 뭐라도, 하는 그 모든 것은 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네. 그에 대한 어떤 국민의 평가나 또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번 선거는 뭐 여론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RN서치 네. 이 여론조사 18, 19일 날 네. 한 것에 보면 이번 투표하신 그 국민들의 선택 중에 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뒷받침해드리기 위해서고 그쵸.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심판하기 위해서고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는 3점 몇 %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제 촛불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되는데 그 한반도 평화 새 시대를 여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뒷받침을 해서 이것은 이제 밀어가야 된다. 이제 현실로 만들어 네. 가야 된다는 예. 거고 이제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세력은 도태시켜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은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예. 퇴출을 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압승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적대적 공존을 이루었던 네. 양당 중심의 특권 정치, 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뭐 87년 체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87년 체제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 방법으로 그 파트너를 퇴출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가는 예. 그 개혁을 너네 여당이 주도해라. 예. 그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이제 뭐 소멸해가는 퇴출돼가는 그런 수구 보수 세력을 그 파트너 삼아서 다음에 우리가 네. 압승하면 되지 이런 안이한 발상을 한다면 네. 그거는 그 역사적인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국민들의 정치 변화의 열망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제도 개선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양당 체제의 담벼락을 그대로 놔두면 네. 그 안에서 정말 그 미래가 아닌 네. 과거의 어떤 이 복고가 될 네.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제도 개혁을 해서 일종의 이제 선거제도도 바꾸고 뭐 다양한 형태의 정치 개혁이 일어난다면 2020년에는 의석수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사,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세력에 대한 국민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됐다고 네.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100석 가까운, 110석 가까운 그런 113석이죠. 예. 그 113석 되는 의석을 갖고 예. 있는 위력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렇죠.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 정당 체제와 정치 구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하다. 뭐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네. 이야기됐던 예. 보수가 다수 예. 보수 우위의 어떤 그렇죠. 정치 구도를 예.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데 중점을 두지 않겠냐. 네. 저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개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세력으로 퇴출돼야 되고요. 뭐 그 개개인의 거취 문제와는 상관없이.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이 적어도 건전한 보수의 포지션으로 가고 네. 정의당이 이제 그 파트너인 진보 예. 합리적 진보 세력으로 서서 예.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어떤 경쟁과 협력 구도가 돼야 지금 촛불이 명령하고 있는 개혁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네. 어떤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수 개혁이라는 게 그 이념과 이념 가치, 보수. 예. 행태, 예. 뭐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존 주류 보수 세력 내에서 네. 새로운 싹시 돋을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에요. 그 이제 바른미래당의 사례에서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정계은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치 유전자가 없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진수희 전 의원 출연하셔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뭐 합당 얘기도 나오고 뭐 새로운 정치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정당을 또 간판을 바꿔서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낡은 것은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0년까지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 범위 안에서 뭐 여러 이합 집산이라든지 또 뭐 여러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이제 네. 하게 되겠지만 네. 이제 국민들이 그런 리모델링 또 뭐 간판 바꾸고 네. 또 뭐 이 슬로건 바꾸고 네. 또 뭐 당명 바꾸고 이런 이제 지금까지 했던 정계 개편 방식으로는 네. 떠나간 민심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이 따뜻한 보수를 네. 이야기했어요. 유승민 건전한 대표. 보수를 이야기를 얘기했죠. 했는데 건전한 보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새로운 평화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평화보수가 돼야 됩니다. 평화보수.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렇죠. 평화보수가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경제 민생의 측면에서도 시장 경제 쪽에서도 공정한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그 정도가 돼야 저는 개혁 보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유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단순한 공정성뿐만 아니라 네. 분배의 정의 네. 를 주장하고 또 생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이제 네.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평등과 생태 같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건전 보수가 되려면 이제는 평화 보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공정한 시장 경제에 네. 대한 확고한 신념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네. 뿌리로 두고 있는 보수가 이제 이런 건전 보수가 되려면 정말 말 그대로 환골 탈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제스처나 네, 슬로건 그건 가지고 안 될 수 된다.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예. 이미 국민들 머릿속에서 다 이미 지나간 뭐 친박 비박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네. 자기들이 어느 만큼 그 시대 변화, 민심의 변화를 못 읽었는가 하는 있는지. 것을 그런 데서부터 확인해야 돼요. 지금 거의 그 자유한국당이 뿌리부터 흔들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자기들이 뭐 암만 뭐 해도 뭐 좀 썩어도 준치라고 네.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한 예.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운명이 처해져 있군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프로그램에 이해찬 전 총리 출연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그래도 130석밖에 안 된다,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연합 정치, 이 전술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합 정치의 파트너는 이제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평화 모임, 평화와 정의 모임, 정의와 평화 모임을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연정의 내용이 뭐냐고 제가 여쭈었을 때 장관을 나누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세게 말씀을 하신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로 이후에 뭐 개각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있고 실제 뭐 자리가 비어 있는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새로 임명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예컨대 민주당에서 이런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장관 임명권은 네.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당 간의 어떤 연정은 네. 이제 그 공통의 어떤 비전, 정책 네.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합의가 네. 좀 분명히 전제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민생개혁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헌정개혁에 대한 선거제도를 포함한 헌정개혁에 대한 어떤 비전 네. 이런 큰 틀의 방향이 공감이 되고 그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정책 연대가 가능하다면 뭐 촛불 그 시민들의 네. 바램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개혁을 통해서 실현하는 데 복무해야 된다. 그것이 저희 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뭐 저한테 뭐 장관 제의 안 오냐고 요즘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도 제안 받아본 적은 없고 제안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뭐 제안을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현대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선거제도 개혁이나 또는 노동권 강화 또 그 생태 지속 가능성을 네. 담보하는 어떤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어느 만큼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야 우리 국민들에게도 왜 정의당이 네. 지금 민주당과 무엇은 함께하고 무엇은 따로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궁금해서요. 유시민 전 장관 탈당하셨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시고 뭐 정치에서 본인 좀 멀어지고 싶다고 얘기는 했는데 당으로서는 큰 손실 아닙니까? 뭐 당연히 큰 손실이고요. 그렇지만 뭐 유 작가가 네. 우리 당적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사이에 유 작가의 생각이나 또 정치적인 역할이 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당원 자격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네. 실제 뭐 당직을 맡거나 네. 또 어떤 정치적인 역할은 안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정치를 이제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는 여전히 크지만 뭐 유시민 작가가 지금 같이 네. 뭐 정의당의 일원으로서 네. 함께 해왔던 네. 그런 문제인식과 또 역량을 가지고 정치 변화에 뭐 여전히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십니까? 뭐 본인의 뜻을 존중을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제가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의 네. 공식 입장을 그렇게 밝혀왔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와 좀 거리를 두고자 탈당을 했다는 것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큰 정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조만간 보니까 최근에 뭐 어디 고정 출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니고. 제가 욕심을 좀 내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좀 자주 모셔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니, 그동안 바쁘신 줄 알고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바빴죠. 굉장히 조심해서 모셨는데 타 프로그램에 고정을 하신다는 아니 얘기를 근데 들었기 그게 때문에. 제가 좀 사정을 말씀드리면 예. 이제 제가 이제 뭐 언론 활동을 조금 이제 좀 소극적으로 하고 네. 또 당에서 또 전면에 서신 분들 뒤에서 제가 돕는 일을 하다가 이제 선거 때는 이제 어쨌든 선대위원장으로서 예, 뭐 예. 역할을 좀 해야 되니까 언론의 요구에 이제 예. 이렇게 응하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됐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슈파이터에도 이제 자주 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좋았나요? 방송에 대한 응원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하트 주기. 기억하셨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정의당의 어떤 경쟁과 협력 구도가 돼야 지금 촛불이 명령하고 있는 개혁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네. 어떤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수 개혁이라는 게 그 이념과 이념 가치, 보수. 예. 행태, 예. 뭐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존 주류 보수 세력 내에서 네. 새로운 싹시 돋을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에요. 그건 이제 바른미래당의 사례에서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뭐 정계 은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치 유전자가 없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진수희 전 의원 출연하셔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뭐 합당 얘기도 나오고 뭐 새로운 정치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정당을 또 간판을 바꿔서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RN서치 네. 여론조사 18, 19일 날 예. 한 것에 보면 이번 투표하신 그 국민들의 선택 중에 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뒷받침해드리기 위해서고 그쵸.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심판하기 위해서고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는 3점 몇 %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 결과는 이제 촛불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되는데 그 한반도 평화 새 시대를 여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뒷받침을 해서 이것은 이제 밀어가야 된다. 이제 현실로 만들어 네. 가야 된다는 예. 거고 이제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세력은 도태시켜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은 개혁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예. 퇴출을 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압승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적대적 공존을 이루었던 네. 양당 중심의 특권 정치, 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니까 뭐 87년 체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87년 체제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저는 봐요.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세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사,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세력에 대한 국민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됐다고 네. 보거든요.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100석 가까운, 110석 가까운 그런 113석이죠. 예. 그 113석 되는 의석을 갖고 예. 있는 위력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렇죠.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 정당 체제와 정치 구도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분명하다. 뭐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네. 이야기됐던 예. 보수가 다수 예. 보수 우위의 어떤 그렇죠. 정치 구도를 예.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데 중점을 두지 않겠냐. 네. 저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개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세력으로 퇴출돼야 네. 되고요. 뭐 그 자유한국당- 개개인의 거취 문제와는 상관없이.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이 적어도 건전한 보수의 포지션으로 가고 네. 정의당이 이제 그 파트너인 진보 예. 합리적 진보 세력으로 서서 예. 그 방법으로 그 파트너를 퇴출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새로운 정치 구도를 만들어가는 예. 그 개혁을 너네 여당이 주도해라. 예. 그 주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이제 뭐 소멸해가는 퇴출돼가는 그런 수구 보수 세력을 그 파트너 삼아서 다음에 우리가 네. 압승하면 되지 이런 안이한 발상을 한다면 네. 그거는 그 역사적인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국민들의 정치 변화의 열망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제도 개선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양당 체제의 담벼락을 그대로 놔두면 네. 그 안에서 정말 그 미래가 아닌 네. 과거의 어떤 이 복고가 될 네.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제도 개혁을 해서 일종의 이제 선거제도도 바꾸고 뭐 다양한 형태의 정치 개혁이 일어난다면 2020년에는 의석수에 어떤 그 제1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뭐 의총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했다고 그래요. 기자들 취재한 내용을 좀 들어보면. 김성태. 현재의 제1야당? 현재의 미래의 제1야당 말고? 예, 현재의 제1야당. 이 당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1야당 교체를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혁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앙당 해체 선언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대 위에 나부터 눕겠다. 그리고, 보수를 보수할 40, 50대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혁신안. 그리고 뭐 지금 뭐 초선 의원 가운데 몇 명은 불출마 선언도 하고,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당을 떠나겠다. 이런 선언도 하고.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뭐라도 해야 상황이죠. 되니까. 예. 그런데 그 뭐라도 하는 그 모든 것은 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네. 그에 대한 어떤 국민의 평가나 또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기는 어렵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번 선거는 뭐 여론